프리미엄 종목 상담 VVIP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신청 02-2128-3388로 전화하셔서 상담을 원하시는 포트폴리오를 말씀해주세요. 두 번째 게시판 참여 www.itomato.com 홈페이지에서 아자아자 종목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세요. 세 번째 증권통 참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증권통을 다운받아 진단받고자 하는 종목을 관심 종목에 추가합니다. 종목명을 클릭하신 뒤 진단 탭에 들어가 토마토 종목 진단 신청을 누릅니다. 종목의 매수가 비중 내용을 남기시고 신청을 누르시면 상담 신청이 완료됩니다. 프리미엄 종목 상담 VVIP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프리미엄 종목 상담 VVIP 김수경입니다. 폭염주의보가 발령이 되면서 여름 날씨에 정말 진수를 느끼고 있는데요. 하지만 또 증시는 전혀 또 서머랠리의 열기를 좀 느껴볼 수가 없어서 이번 주 매매하시면서 아마 속 좀 많이 타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오늘은 좀 양대지수가 한숨 돌릴 틈을 좀 줬는데요. 빨간물로 다행히 마감이 나왔습니다. 오늘 무더위 건강 수치 좀 몇 가지 알려드릴까요?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수시로 수분을 섭취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규칙적으로 자주 물이나 스포츠 음료 그리고 과일 주스를 좀 섭취하는 게 좋다고 하고요. 헐랑하고 가벼운 옷을 입는다. 그리고 더운데 오래 있으면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 중에 하나가 두통과 어지러움증이라고 하는데요. 좀 가볍게 넘기지 말고 이런 증상이 느껴질 때는 즉시 조금 휴식을 취하는 게 또 좋다고 합니다. 몸도 마음도 참 지치는 이번 주 또 매매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주말에 좀 잘 충분히 휴식 취하시고요. 또 돌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전에 또 저희랑 함께 하시면서 종목 고민 좀 풀어보시고요. 오늘 카운슬러는 유한타증권의 박우신 차장 모셨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차장님도 이번 주 많이 더우셨죠? 매매하시면서. 예, 뭐 네. 요즘 날씨도 덥고 뭐 네. 증시도 너무 힘드니까 예. 굉장히 힘든 한 주였습니다, 이번 주는. 예. 고객분들도 많이 좀 힘들어 하셨을 것 같아요. 어떻게 또 달래주셨을까? 네,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지금 이번 주에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사실은 그동안 시장을 뭐 시장이 이제 조정을 받는 와중에서도 가장 강했던 주도 업종은 분명히 명백하게 있었는데 네. 그쪽에서 훼손이 조금 발생을 했다는 부분이 조금 더 힘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일단은 네. 사실은 뭐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 가격 변동폭이 바뀌고 나서 변동성이 굉장히 커졌기 때문에 그 여파가 정말 이번 주에는 컸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네. 사실은 뭐 오전에 올랐다가 오후에 빠지게 되면 뭐 네. 하루에 반토막이 나는 뭐 이러한 형국이니까 그래서 일단은 뭐 지금 같은 경우는 최대한 매매 규모를 줄여서 뭐 하는 게 뭐 하나의 방법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인 것 같습니다. 네, 다 어려웠던 것 같아요. 사실 이번 주 시장은 너나 할 것 없이 정말 또 어려움 속에서 좀 매매가 진행이 됐고요. 방금 좀 말씀해 주신 대로 기존의 주도주들이 많이 무너졌기 때문에 또 체감 온도는 조금 더 좀 낮아질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참 그렇습니다. 이번 주도 저희가 상담 진행하면서 너무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 좀 많으셨거든요. 오늘도 좀 포트 열어보면서 어떤 종목 가지고 계신지 또 어떤 고민 가지고 계신지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요즘 매매하기 힘드시죠? 예, 7월 초까지는 네. 제가 잘했어요. 스스로 그 뒤로 평가하시기 완전히- 좋으셨군요, 분위기가. 네, 네. 그 뒤로 완전히 종목 선택을 잘못해서 네. 예, 지금은 굉장히 손해가 한 달 새 엄청 많아졌어요. 그 7월에 가지고 계시던 종목을 그대로 지금 들고 계신 건 아니고 종목이 한번 아니고요. 교체가 되신 거죠? 네, 수익 종목 챙기시고. 수익을 모두 내고 네, 아우 다행이시네요. 네, 7월 초에 수익을 모두 내고 첫째 주에 모두 내고 둘째 주부터 들어간 종목들이 지금 많이 전부 다 잘못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도 일단 7월에 수익 챙기셨다고 하니까 정말 다행이지 않을까 싶고 수익 보다가 네. 아마 실현 못하시고 지금 손실로 전환되신 분들도 워낙에 많으셔서 그나마 좀 다행인 케이스가 아닐까라는 또 생각이 듭니다. 그냥 네. 놔뒀으면 다 손해를 봤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지금 그래서 네. 지금 계좌에 들어있는 총 투자 규모는 좀 얼마나 되세요? 투자 규모는 네. 거의 뭐 한 8천만 원 정도? 8천만 원 정도 들고 네네. 계시고요. 주식 매매하신 지는 좀 오래 되셨어요? 어떠세요?
예, 한 7, 8년 이상, 예. 7, 8년 정도 예, 되셨으면 직접, 위기도 예. 굉장히 여러 번 또 겪으셨을 것 같으세요. 예, 그렇죠. 요즘도 위기의 순간이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 예전에 비하면 네. 아닌 것 같은데요. 아, 그러세요? 다행입니다. 어떤 종목들 네. 좀 골라서 매매를 하실까? 그래도 뭐 시장 대비해서는 좀 선전을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어떤 식으로 좀 매매 많이 하세요? 네, 올 초서부터는 네. 주로 코스닥 쪽에서 수익을 좀 많이 낸 것 같아요. 아, 방향 잘 잡으셨고요. 네. 예. 네. 그런데 이제 제가 하반기 들어서 네. 예, 코스피 쪽으로 방향을 너무 빨리 잡은 것 같아요. 트셨군요. 대형주가 이제 조금 갈 네, 타이밍이 네. 됐다라고 좀 생각하셨나 봐요. 예, 너무 제가 빨리 네. 예. 그래서 네. 선택한 것들이 지금 네, 마이너스로 네. 네, 많이 마이너스가 됐어요. 아, 알겠습니다. 참 일단 대형주가 중소형주로 워낙에 수익을 많이 보고 약간 포트 변경을 했는데 대형주로 이제 네. 골라 담으신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게 약간의 좀 판단 미스가 아니었을까라고 좀 생각하시면서 좀 매매하고 계신 것 같으세요. 네. 예, 뭐 그런 부분 분명히 있을 수 있는데, 네. 근데 사실 뭐 지금 아시다시피 지금 코스닥 중소형주도 지금 이번 주, 저번 주 뭐 7월 들어서 굉장히 많이 빠졌기 때문에 사실은 뭐 언제든지 수평 이동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있고, 그리고 대형주와 중소형주가 이 과거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런 게 있었습니다. 뭐 중소형주가 한 뭐 6달 정도 강하면 대형주가 그다음 강하고 이런 패턴이 좀 있었는데, 네. 사실 이러한 부분들이 작년 하반기부터 많이 무너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 이번 2분기 실적만 보셔도 지금 대부분의 업종과 대부분의 종목들, 대형주 실적들을 보게 되면 전부 지금 시장 가이던스를 하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는 시장 자체가 분명히 유동성이라는 건 있는데, 실적 자체가 시장의 기대치를 충족을 시켜주지 못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사실 시장의 기대치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실적에 대한 부분이 가능한 업체들은 대부분 또 중소 업체들이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그쪽으로 유동성이 흘러갈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이고요. 일단 뭐 이런 흐름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보고요. 사실 올해 글쎄요, 대형주가 크게 리바운딩 돼서 대형주가 중소형주를 제치고 상대적으로 강하기는 글쎄 올해 안에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 대형주 쪽으로 좀 많이 가 계시다고 하셨는데 좀 단기적인 반등 노리고 지금 들어가신 건가요? 아니면 조금 끌고 가서 수익을 내보겠다라는 좀 전략으로 들어가셨을까요? 예, 대형주 중에서도 네. 좀 단기를 본 종목들이었는데, 네. 예, 전문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럼 빨리 또 전략을 선회하시면 되는 거니까요. 일단 포트 열어보고 어떤 종목 가지고 계신지 저희 한번 좀 살펴볼게요. 네. 네, 저 종목, 네. 신세계요. 네, 매수가 비중 같이 알려주시면 됩니다. 예, 26만 8천 원에 25%고요. 네. 삼성중공업 19,500원에 25%, 제일모직 19만 2천 원에 20%, 예, 그리고 YG엔터 52,900원 10%, 제주반도체 7,100원 10%요. 네. 지금 포트에서 한 70%가량을 대형주로 지금 채워놓으셨는데, 신세계, 삼성중공, 조선주를 과감하게 매수를 하셨고, 제일모직 들고 계신데, 일단 좀 손실권이시라서 많이 좀 고민이 되시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부터 포트 한번 좀 쭉 점검 도와드릴게요. 네. 네, 박우시 차장님 도와주시죠. 예,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일단 종목에 대해서 좀 네. 제가 아는 선에서 최대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일단 신세계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네. 신세계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전형적인 내수주라고 볼 수가 있겠고, 4월 달부터 6월 달 주가가 좋았죠. 그때 사실 이때 같은 경우는 이슈가 하나 있었죠. 그래서 면세점에 대한 기대감이 사실 살아 있었고요. 근데 이 부분에서 이제 신세계가 탈락이 되면서 주가가 조정을 받았죠. 7월 달에. 뭐 그러한 흐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일단 신세계의 실적을 좀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얘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내수주다 보니까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스테디하게 올라올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물가가 어쨌든 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도 이제 매출 같은 경우는 증가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구조를 띠고 있는데, 이제 사실 시장에서 바라는 건 대폭적인 성장을 바라겠죠. 근데 성장을 하려면 신세계 같은 경우는 이제 출점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신규
점포를 오픈을 해서 거기에 따른 추가적인 실적이 나와줘야 되는데 일단 동사는 2016년에 신규 점포 출점이 대부분 내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올해는 실적에 대한 성장성을 보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다. 내년 정도가 오히려 뭔가 주식 측면에서 모멘텀을 가질 수 있는 실적 측면에서 한 단계 레벨업이 될 수 있는 시기는 내년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일단 실적 모멘텀은 하반기에도 크게 뚜렷하게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역시나 이제 뭐 앞서 언급드린 대로 그 면세점에 대한 그런 단기적인 이벤트로 좀 주가가 움직였기 때문에 일단은 하반기에 면세점 이슈가 다시 한번 불거질 수는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면세점을 했던 업체들이 이제 아웃되면서 사실 신세계가 들어갈 수 있는 여지도 있다 정도로 지금 시장에서는 예측을 하고 있는데 뭐 이 부분은 사실은 시간이 지나서 또 결과가 나와봐야 알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의존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 생각에는 신세계 같은 경우 정리를 하는 게 좀 맞을 것 같은데 일단 가격이 문제겠죠. 그래서 지금 20만 원에서 22만 원 선 좀 많이 하단 박스권에서 좀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박스권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이 박스권 상단 22만 원 선에서 저 같으면은 매도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만약에 이 종목에 관심이 많으시다라면은 하반기에 면세점에 대한 이슈가 다시 한번 불거질 때 오히려 확인하고 사시는 게 좀 맞을 것 같고요. 일단은 실적이나 뭐 이 회사 자체가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 올해 하반기까지는 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22만 원 선 일단 매도로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종목이 뭐 있어? 제일모직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제일모직은 홀딩을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만 그런 건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사실은 그렇게 지금 만만치는 않은 구간에 있어요. 그래서 일단 제일모직 같은 경우는 뭐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아시다시피 삼성그룹 지배구조의 가장 핵심, 그리고 최근에 삼성물산과의 합병 이슈가 있었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삼성이 미래 먹거리로 바이오를 주목을 하고 있는데 그 삼성 바이오에 대한 가장 큰 혜택을 볼 수 있는 업체가 제일모직이다 정도로 좀 요약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주가를 움직이는 동력이 되거든요. 근데 사실 동사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좋은 회사는 아니죠. 그래서 기존의 밸류로는 좀 설명은 안 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밸류로 볼 수 있는 종목이 있고 실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이 있고 모멘텀으로 볼 수 있는 종목이 있는데 일단 제일모직은 실적보다는 이제 모멘텀 위주로 좀 보셔야 되는 종목이고요. 일단 개인적인 생각은 있습니다. 제일모직 같은 경우는 중장기로 승부를 보면 될 종목이라는 생각은 좀 있어요. 일단은 어쨌든 간에 국내 같은 경우는 사실 무시를 할 수 없는 게 삼성그룹의 파워를 사실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삼성그룹이 어떤 산업에 본격적으로 발을 담그기 시작을 한다면 거기에 대한 혜택을 보는 업체는 사실은 실적과는 무관하게 굉장히 강한 모멘텀을 받을 수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제일모직이 그런 업체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모직 같은 경우는 삼성물산 합병 이후에도 주가는 우상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실적에 대한 부담감은 물론 있지만 그리고 시장에 대한 현재 시황이 어쨌든 안 좋다 보니까 대형주다 보니까 좀 어느 정도 기술적인 그런 부담은 있지만 중장기로 승부를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여겨지고요. 따라서 물론 매수가가 좀 높으시긴 하더라고요. 19만 원 선 매수가는 좀 높으시긴 한데 일단은 뭐 가격적인 만약에 대응을 하신다라면은 20만 원 선에서 한번 끊으시고요. 일단 20만 원 선이 6월 달 그리고 7월 달에 음봉 크게 맞았던 자리가 다 20만 원 선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은 단번에 돌파는 조금 힘들 것 같다. 그렇다면은 20만 원 선에서 한번 컷을 하시고 저점에서 다시 담을 수만 있다면 사실 중장기 베팅이 좀 가능하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전략은 제일모직에 대해서는 홀딩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삼성중공업인데요. 일단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결론적으로 좀 매도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일단은 7월 달에 이슈가 있었죠. 대우조선해양에 이슈가 있었고 그리고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도 2, 4분기 실적이 굉장히 저조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2, 4분기 실적 같은 경우가 지금 뭐 대규모의 이제 해양 플랜트의 손실 반영 때문에 이제 1조 5,400억 정도 영업이익이 손실이 났거든요. 근데 사실 규모가 굉장히 크죠. 조 단위가 넘어갔다는 부분 자체가 일단 손실이 사실 시장이 예상치를 못했던 그러한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뭐 증권사, 뭐 거의 대부분의 증권사에서도 가이던스를 제시를 못하고 있을 정도로 조선업에 대해서는 글쎄요, 아직 시장의 의구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거는 결국 그 불확실성이거든요. 근데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이번 만약에 적자로 끝난 것이라면 이제 모르겠지만 3분기, 4분기에 대한 두려움이 지금 시장에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을 했을 때는 실적도 안 좋고
추후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불확실한 측면이 강하다. 그렇다면 기술적으로 반등을 할 때 팔아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일단 다만 현재 위치 같은 경우는 지금 양봉이 5일째 발생을 하면서 단기적으로는 지금 어떻게 보면 단기적인 매수 시그널은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자리에서는 좀 반등은 가능한 위치다. 그래서 반등 최고 목표치는 16,500원 정도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사실 그 이전에 내려오고 있는 21선에서도 물량을 좀 줄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5,000원대 중반, 16,000원대 중반 나눠서 좀 물량을 정리를 하시고 일단 중공업이나 조선주들 같은 경우는 당분간은 좀 관망을 하시는 게 하반기에도 굉장히 시장에서는 지속적으로 좀 제기가 될 것 같습니다. 실적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3분기 실적 발표할 시즌이 돼도 그 부분에 대한 두려움이 계속 남아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매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제 그 다음 종목이 이제 두 종목 YG엔터를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일단 YG엔터는 홀딩이고요. YG엔터 같은 경우는 사실 더 사셔도 될 것 같아요. 일단 비중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최근에 코스닥 시장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제도 변경 이후에 굉장히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데 그 와중에서 뭐 SM도 마찬가지지만 엔터주들 같은 경우는 그나마 7월 들어서 가장 견고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얘네들 같은 경우는 반대로 생각을 하시면 오히려 코스닥 시장 좋을 때 지속적으로 횡보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들어서도 지속적인 박스권 움직임을 보이다가 7월 달 오히려 시장이 안 좋을 때 이 박스권을 돌파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측면을 봤을 때는 하반기에 좀 기대가 되는 대표적인 업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YG엔터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매수도 가능하다로 좀 말씀을 드리겠고 기술적으로는 일단 목표가 61,000원, 67,000원 이렇게 두 가격대를 먼저 제시를 해드리겠는데요. 일단 동사 같은 경우는 뭐 스토리를 좀 말씀을 드리면 엔터 업체들 같은 경우는 뭐 SM이라든지 JYP라든지 YG 뭐 통상적인 뭐 3대 기획사라고 꼽히고 있는데 사실 YG 같은 경우는 과거에 SM보다 규모가 작았지만 지금은 SM을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시장에서 어떤 부분을 좋게 평가를 해주냐면 일단 YG 같은 경우는 지속적인 뭐 아티스트와 회사 간의 충돌이 별로 없어요. SM 같은 경우는 사실은 작년부터 그런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제기가 됐었는데 YG 같은 경우는 기존의 뭐 라인업이 뭐 빅뱅이나 21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사측과의 문제가 별로 없죠. 뭐 지속적으로 수익을 창출을 해주고 있고 어떻게 보면 캐시카우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 지금 올 하반기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작년에 데뷔했던 위너라든지 그리고 현재 데뷔를 앞두고 있는 아이콘이라든지 이러한 이미 기존의 팬덤이 상당층 좀 확보가 되어 있는 신인 그룹들이 지속적으로 좀 앨범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뭐 기존 캐시카우 탄탄하고 거기에 추가적인 실적 모멘텀이 가해질 수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엔터주에서도 가장 최선호주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YG엔터는 기본적으로 좀 사들어가야 되는 종목이다. 좀 정리를 해드리겠고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목이 제주반도체였죠. 이 제주반도체도 결론은 일단 홀딩이고요. 일단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예전에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았었는데 지금 올해 들어서면서 실적의 턴어라운딩이 좀 예상되는 대표적인 업체라고 좀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6월 달에 이슈가 있었죠. 중국 그 투자 관련돼서 이슈가 좀 있었는데 일단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면 중국에서 지금 사실 국내에 있는 반도체 중소기업들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주반도체도 그러한 대표적인 업체가 됐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기존 경영진, 기존에 경영을 하고 있는 사장단 같은 경우는 사실 이번에 최대 주주가 바뀜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경영을 할 것으로 현재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올해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턴어라운딩이 예상이 되고 있었는데 이러한 제주반도체만의 사업 그 자체는 사실 바뀔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실적 모멘텀은 받을 수 있으면서 중국에 대한 투자가 들어왔다라는 측면에서는 주가는 충분히 상방으로 볼 수 있는 여건들을 갖추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다만 7월달 들어서 6월달에 좀 과열된 분위기가 좀 있었고요. 그리고 7월달에 코스닥 시장이 조정을 받으면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가격 조정을 줬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종목도 지금 비율이 그렇게 높진 않으시더라고요. 지금 가격에서는 추가 매수도 가능한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일단 지금 뭐 차트를 보시게 되면 6월 달에 대량 거래가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7월 달에 조정을 주고 있는데 사실은 21선과 61선 사이에서 어떻게 보면 견조하게 조정 라인을 좀 만들어 주면서 거래량 자체가 이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이 말인즉슨 사실은 6월 달에 들어왔던 물량 자체가 시장에 현재 매물로 출회가 되고 있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주가는 추후에 한두 달 후에 봤을 때는 우상향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을 감안한다면 현재 구간은 매수를 해 들어가도 되는 구간이 아닌가라고
일단 좀 전망이 되고요. 그리고 동사 같은 경우는 아직 2, 4분기 실적은 안 나왔죠. 8월 달에 뭐 2, 4분기 실적에 대한 뭐 코멘트가 나오겠지만 일단 시장 가이던스를 충족을 시켜주는지는 좀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동사는 앞서 언급드린 대로 최근 3년간 YOY 기준 지속적인 적자가 나왔었는데 사실 올해 1, 4분기에는 뭐 소폭이지만 3억이죠. 3억의 영업이익을 기록을 했는데 2, 4분기 이러한 기조가 이어질 수 있을지 그리고 흑자의 규모가 커질 수 있을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기존에 6월 달에 들어왔던 모멘텀 자체는 여전히 살아있다.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상담이 일단 지금 가지고 계신 종목들에 대해서는 다 봐드렸거든요. 시청님 조금 더 궁금한 점 있으세요? 네, 저기 네. 이 제주 반도체가 네. 8월 달쯤에 이제 그 중국 자본이 네. 예, 그때 들어온다고 그러는데 네네. 예, 그렇게 되면은 이제 더 성장 가능성도 모멘텀이 있고 있을까? 그래서, 예. 네네. 그 부분 그래서 더 궁금하시군요. 반영이 네. 예, 될 수 수가 있을까? 있을런지. 글쎄요. 사실 그런 부분들은 이전에 좀 나왔었던 또 모멘텀이고요. 좀 알려져 있던 뉴스거든요. 그게 이제 추가적으로 8월 달에 이제 당장 코앞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조금 더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좀 힘이 될 수 있을까라는 부분 좀 궁금해 하시는 것 같거든요. 예, 일단 네. 좀 확인 과정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제가 서두에 잠깐 말씀드리다가 어떻게 보면 좀 그냥 지나치긴 했는데 지금 중국에서 국내 반도체 중소업체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고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라도 사실은 이제 뭐 다른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SK 하이닉스라든지 대표적인 그 반도체 완성품 업체들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좀 안 좋게 보거든요. 일단 중국 자본이 끼어들기 시작을 하면 과거에도 보시면 뭐 태영광도 그랬고요. 조선업도 그랬고요. 중국 애들이 본격적으로 어떻게 보면 중국 같은 경우는 자본이 많고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얘네가 본격적으로 힘을 쓰기 시작하면 국내 업체들 같은 경우는 조금 어느 정도 위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반도체가 사실 그런 우려를 개인적으로 좀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오히려 혜택을 볼 수 있는 건 중국 자본에 의해서 좀 인수가 되는 그런 업체들은 혜택을 볼 수 있다. 제 논리가 만약에 맞다면 오히려 중소업체들, 제주반도체가 대표적인데 뭐 피델릭스라는 회사도 사실 올 상반기에 이슈가 됐었죠. 그래서 이러한 업체들은 지속적으로 하반기에도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감안을 했을 때는 물론 확인은 해봐야겠지만 중장기적인 얘네가 이제 비전을 갖고 들어왔을 개연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좀 지켜보셔도 될 거는 같아요. 다만 중장기적으로 중국 자본이 들어와서 회사가 나아진다는 부분을 확인을 하시려면 역시나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은 매 분기 좀 체크를 하시고 넘어가셔야겠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현재까지의 스토리를 보자면 중국 업체, 중국 자본의 이러한 유입 긍정적으로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일단 얘네가 지금 최근에 좀 안 좋은 얘기가 나왔던 부분은 사실은 7월 달에 들어왔어야 되는데 8월로 지금 한 달 딜레이가 됐거든요. 지금 이 부분 때문에 어떻게 보면 주가가 지금 어떻게 보면 시장의 조정도 있었지만 주가가 어느 정도 21선과 61선 사이에서의 기술적인 조정을 보이고 있다로 좀 볼 수가 있는데 결국 이 부분은 시간이 가면 뭐 해결이 될 부분이라고 보고요. 일단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실적만 체크를 하시면서 좀 긍정적으로 좀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 중국 자본 자체가 1년 동안 보호해서 걸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 자체도 크게 시장에 물량화될 그러한 부분도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시청자님께서 또 대형주 쪽으로 많이 보셨는데 초반에 이제 코멘트를 주실 때 아직까지 뭐 대형주 장세를 기대하기는 힘들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래도 포트에 좀 대형주를 내가 가지고 가고 싶다, 조금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면서 좀 끌고 가고 싶다라고 또 생각하신다면은 좀 들어갈 만한 섹터나 좀 종목들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네. 시장에 어떤 얘기들이 좀 나왔었냐면, 너무 이제 대형주가 살 게 없으니까 통신주가 최근에 좀 움직이거든요. 많이 갔어요. 예, 이게 왜 네. 움직이냐면, 사실 통신주는 전형적인 약세장 종목이에요. 근데 통신주가 움직인다. 그만큼 지금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충족시켜주는 업종이 없다는 겁니다. 통신업종은 사실은 거의 뭐 유일하게 지금 시장 가이던스를 넘어섰거든요. 2분기 실적이. 그래서 통신업종이 최근에 그러한 연유로 좀 움직인다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대형주가 언제까지 빠질 것이냐 사실 이건 쉽게 예단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표적으로 뭐 LG전자라든지 삼성전기라든지 대우조선해양 이런 국내 뭐 유수의 뭐 IT 업체들, 조선업체들 차트를 보시면 끝도 없이 빠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바닥이 어디서 나올 것이냐 예측하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 좀 확인을 하셔야 되냐면 일단 매분기 이제 실적이 나오겠죠. 전체적으로 업종, 전체적인 그 업종에 대한 실적이 회복이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같은 경우는 눈에 띄게 회복이 되는 업종이 통신업밖에 없거든요. 그 정도라면은 사실은 경기 민감한 업종이 움직일 수 있는 장이 아니다.
경기 민감한 업종이 움직이지 못하면 대형주가 장을 리딩해서 가기도 굉장히 힘들다로 네.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시청자님 포트를 한번 좀 크게 좀 물갈이를 하신 것 같아요. 대형주로 많이 좀 편입 비중을 늘려놓으셨는데 일단 조금 진단을 대형주가 좀 시세를 많이 내기에는 힘들 거다라고 예측해 주셨거든요. 다시 물갈이를 네.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들고 계신 종목들부터 좀 잘 추스리시고요. 또 기회 보면서 또 매매 워낙에 7월 달에 잘 하셨다고 하니까 꼭 더 수익 좀 연말까지 많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 전화 주셔서 그리고 감사드리고요. 주말 잘 네. 보내세요. 예, 제 종목이 네. 아니더라도 네. 예, 제가 가끔 갖고 있는 것들이 나올 때가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됐거든요. 네, 뭐 또 궁금하신 부분 있으면 게시판도 이용해 주시면 되니까요. 예, 네, 예, 앞으로도 많이 열심히 시청해 주세요. 시청하도록 고맙습니다. 할게요. 네, 예, 알겠습니다. 예, 주말 잘 보내세요.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첫 번째 포트 고민하고 계신 분 저희 만나봤습니다. 게시판에 오늘 종목들 지금 많이 올라옵니다. 금요일 치고 상당히 좀 많은 분들이 종목을 올려주셔서 역시 좀 많은 고민들을 안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한올 바이오파마, 아시아나, 코콤 같은 종목들 궁금하다고 문의 주셨습니다. 오늘 게시판 종목들 좀 많이 봐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시고요. 중국장 마감 결과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